어둠 속에서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할아버지. 저 게이예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아버지의 손에 든 찻잔이 테이블에 쾅 내려놓아졌다. 그러나 민준의 곁에 선 할머니 영희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 손자를 누가 감히 내쫓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한옥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에서 민준은 숨을 고르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23세의 민준은 지역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있었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다. 재현은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2세로 민준의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만난 25세의 청년이었다. 재현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따뜻한 말투는 민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민준은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기로 결심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가을 햇살이 논밭 위로 반짝였고 멀리 안동호가 잔잔히 빛났다. 하지만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아버지 상우는 전통을 중시하는 50대 남성으로 아들의 고백을 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스며들었다. 할아버지. 철수, 78세는 더 강경했다. 이 집안의 망신이다. 당장 저놈을 내쫓아. 그는 지팡이를 쿵쿵 내려치며 소리쳤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을 잡은 이는 다름 아닌 할머니 영희, 73세였다. 영희는 마을에서 강철 할매로 불릴 만큼 단호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 손자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현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싸움은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마을의 편견과 맞서야 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재현은 민준의 삶에 불쑥 들어왔다. 그는 미국에서 자라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청년이었다. 민준과 재현은 문학 수업에서 처음 만났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으며 서로에게 끌렸다. 재현은 민준에게 말했다. 네가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꿈을 꾸는 거지? 민준은 웃으며 답했다. 내 꿈은 책 속에 있었어. 그리고 너를 만난 뒤로 더 커졌지. 두 사람은 안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혹은 호수 근처의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며 속삭였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의 가족이 재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웠다. 재현은 그런 민준을 다독이며 말했다. 우린 함께야.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러나 민준의 고백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아버지 상우는 재현을 만나자마자 그를 비난했다. 너 같은 외국 놈이 우리 아들을 망쳤다. 재현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민준을 사랑합니다.
그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그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상훈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할머니 영희는 재현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재현아, 민준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하지만 이 마을은, 이 집은 아직 너희를 이해할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내가 너희를 믿는다. 영희의 말은 재현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철수는 점점 더 강하게 민준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압박했다. 민준은 집안의 긴장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는 밤마다 재현과 전화로 대화하며 위안을 찾았다. 재현아,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실망시킨 걸까?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한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한편 마을 사람들도 민준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안동은 전통이 강한 곳이라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깊었다. 이웃들은 민준의 가족을 수군거렸고 상우는 점점 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영희는 달랐다.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에게 당당히 말했다. 내 손자는 누구를 사랑하든 내 손자야. 너희가 그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철수는 영희와도 갈등을 빚었다. 여편네가 뭘 안다고 나서. 그는 소리쳤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는 재현과 함께 마을을 떠날까 고민했다. 하지만 영희는 그에게 말했다. 도망치지 마. 네가 여기서 당당히 살아야 세상이 바뀐다. 민주는 할머니 영희의 단호한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한옥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재현은 그런 민준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민준을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희는 민준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시절. 영희는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그녀의 첫사랑은 같은 마을의 여성. 은주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서로를 사랑했지만 마을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은주를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민주는 할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며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이해했다. 그는 재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지하는 건 단순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야.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거야. 재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그럼 우리도 할머니를 위해 싸워야 해. 우리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민준의 고백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시장에서, 회관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민준과 재현을 두고 수근거렸다. 저 집 손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던데? 외국 놈이 와서 민준이를 꼬드겼대.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다.
상우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어. 그냥 재현이 그놈하고 떠나. 민준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반항적으로 대답했다. 아빠가 날 이해하지 못해도 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편 재현은 안동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점 더 불편하게 느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이미 마을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이제 민준과의 관계로 인해 더 큰 적대감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준과 함께 마을 축제에 당당히 참석하며 말했다. 우리가 숨을 필요는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철수는 민준의 행동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믿었다. 그는 상훈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다. 저놈을 내쫓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떠나겠다. 철수의 말은 상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상훈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전통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강했다. 철수는 마을의 원로들과 함께 민준을 설득하려 했다. 그들은 민준을 불러 너 같은 행동은 우리 마을의 전통을 망친다며 다그쳤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히 대답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라고 해서 제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전통이 사람의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그 순간 영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원로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전통을 말하지만 진짜 전통은 가족을 지키는 거야. 내 손자는 내 가족이다. 너희가 내 손자를 비난한다면 나와 싸워야 할 거다. 재현은 민준과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할지 고민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민준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민준을 안동호 근처로 데려가 말했다. 민준아,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싸울게. 하지만 너도 나와 함께 당당해져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마을 축제에서 춤을 추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와 몇몇 이웃들은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영희는 철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철수야, 민준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철수는 처음으로 영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고집이 가족을 더 갈라놓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민준과 재현의 사랑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몇몇 젊은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아 편견에 맞서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제 사랑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공감을 얻었다. 영희는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상훈도 점차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철수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영희의 설득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시대를 못 따라간 것 같구나. 그래도 너는 내 손자다. 민준과 재현은 마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 도서관에서 문학 모임을 열어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이야기했다. 이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마을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몇몇 보수적인 마을 원로들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했고 재현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큰 공격을 받았다. 어느 날 재현은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재현은 단호했다. 우린 도망치지 않아. 여기가 우리의 집이야. 영희는 이 상황을 알게 되자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협박 편지를 공개하며 말했다. 내 손자와 그의 사랑을 위협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재현은 마을에서 당당히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안동호 근처의 작은 책방을 열었고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책방의 이름은 희망이었다. 상우는 민준과 재현의 책방 개업식에 참석해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빠가 너를 믿는다. 그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철수도 마지못해 책방에 들렀고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영희는 책방 한 구석에 은주의 사진을 놓아두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꿈을 이뤄줬어.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빛나는 거야. 민준과 재현의 책방 희망은 안동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물론 나이든 이들도 이곳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민준은 문학 모임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편 마을의 젊은 세대는 민준과 재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형 덕분에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영희는 마을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철수에게 말했다. 봐. 세상은 바뀌고 있어. 우리 민준이가 그 변화를 만들었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민준이가 대견하다. 어느 가을 저녁, 재현은 민준을 안동호로 데려갔다. 호수 위로 반짝이는 달빛 아래. 재현은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민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재현아, 너랑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의 약혼 소식은 마을에 또 한 번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보다 축하의 목소리가 더 컸다. 영희는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희가 내 자랑이야. 민중과 재현의 약혼 소식은 상훈과 철수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훈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했다. 내 아들이 누구를 사랑하든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철수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민준의 책방에서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를 오해했어.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영희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그녀는 재현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마을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 고맙다. 민준과 재현은 책방 희망을 중심으로 마을의 문화를 바꿔나갔다. 그들은 지역 축제에서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은 점점 더 포용적인 곳으로 변해갔다.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제목은 근주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재현에게 책을 건네며 말했다. 너희가 내 이야기를 완성해줬어. 이제 세상과 나누고 싶다. 민준과 재현의 노력은 안동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책방은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민준은 문학 모임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고 재현은 영어로 된 문학 세션을 열어 외국인들과도 교류했다. 영희의 책 근주의 기억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지역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말했다. 사랑은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뛰어넘는다. 내 손자와 그의 연인이 그걸 증명했지. 철수는 점점 더 민준과 재현의 삶을 받아들였다. 그는 책방에서 손자들과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세상을 상상도 못했어. 너희가 대단하다. 안동의 가을 축제는 민준과 재현의 결혼식으로 더욱 빛났다. 호수 근처에 마련된 작은 예식장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영희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마을 사람들은 축제에서 그들을 축하하며 함께 춤췄다. 상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가 너를 자랑스러워해. 철수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민준과 재현은 책방 희망을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매년 안동에서 사랑과 포용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열었고 이는 전국적인 행사로 성장했다. 마을은 더 이상 편견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다. 영희는 자신의 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민준과 재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꿈을 이뤘어. 이제 세대가 바뀌어도 사랑은 계속될 거야. 민준과 재현은 안동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책방에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읽기 시간을 열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포용의 가치를 가르쳤다. 마지막 장면은 안동호의 석양 아래 펼쳐졌다. 민준과 재현은 손을 잡고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갈 거야. 영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가 내 희망이야. 그들의 사랑은 마을을 바꿨고 세대를 이어 새로운 희망을 심었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장벽을 넘어서든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며